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의 지속은 순간을 대체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지속에 대한 규정이 계속 나옵니다. 순간을 대체하는 순간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오로지 현재밖에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금 표현이에요. 현재만 존재하는 것. 이게 바로 공간화된 시간이에요. 현재만 존재하는, 현재만 존재하는 공간화된 시간. 이런 경우는 오로지 현재밖에 없고 과거는 현재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연장될 수가 없고 진화도 구체적 지속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만 있을까요? 진화가 없다면 대치만 있게 돼요. 이해 가시죠? 병렬만 있게 됩니다. 대치, 병렬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러므로 진화임을 알 수 있고 지속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진화와 지속은 과거가 연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병렬과 대치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과거라는 시간이 사라지면 현재만 나타나고 이게 공간화된 시간이에요. 지속은 이제 정확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걸 외워야 되겠죠. 지속은 과거가 미래를 잠식하는 거예요. 잠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상호 침투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과거가 미래를 잠식하는 것이고 전진하면서 부풀어가는 부단한 과정이에요. 눈사람의 이미지죠. 가면서 계속해서 부풀고 부푼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잠식하는 것이고 과거가 끊임없이 증식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히 보존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억의 본질이죠. 기억은 끊임없는 과거의 증식이고 자체적인 보존이에요. 어디 따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죠? 지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지속에 대한 규정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미래로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미래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따로 없어요. 미래는 없고 과거가 현재를 밀기 때문에 창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게 뭘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미래가 없다는 거. 이게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과거가 미래를 밀고 나가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뭐가 발생하죠? 창조가 발생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하면 진화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진화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넘어가서 25쪽 둘, 넷, 여섯, 여덟, 일곱 번째. 사실상 과거는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보존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는 어디 서랍 속에 보존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자체로 보존됩니다. 이게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의 전체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그죠? 과거는 그 전체로서 매 순간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최초의 유년기부터 느끼고 생각했고 원했던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사라지지 않죠. 기억은. 곧 그것에 합류하게 될 현재에 기대어 그것을 밖에 남겨두고자 하는 의식의 문을 밀어냅니다. 밖에 남겨두고자, 이걸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 속에 남겨두고자 하는 그 의식의 문을 밀고 과거가 자꾸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두뇌 운동 기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 기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뇌와 신경계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뇌 운동 기제는 신경계를 뜻합니다. 신경계는 뭘 위해서 필요하죠? 운동이죠. 신경계는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기억을 무의식 속에 억압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신경계에 대한 규정이에요. 아시겠죠? 신경계는 뭘 하는 거냐? 우리 기억을 억압하려고 있는 것이에요. 신경계는. 왜냐하면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 속에서 현재 상황을 조명하고 행동이 준비하는 것을 도와서 유능한 일을 낳을 수 있는 것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신경계 역할이에요. 신경계는 뭘 하는 거죠? 운동하기 위해서죠. 운동하려면 뭘 해야 되죠? 운동하려면 너무 많은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려면 뭘 해야 되죠?
지금 행동한 것과 유사한 기억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아시죠? 유사한 기억 몇 개만 뽑아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표현이냐면 현재 상황을 조명하고 행동이 준비되는 것을 도와 유능한 일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수많은 기억 중에 유능한 일에 관계된 것만 조명하는 것. 이게 뭐죠?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억들은 어떻게 되죠? 억압되고 말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억과 운동 기제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시겠죠? 기억과 운동 기제의 관련성. 기억은 운동 기제 바깥에 무수하게 많이 있고 운동 기제는 작은 기억들로만 움직이는 것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서 둘, 넷, 넘어가서 26쪽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인가? 예. 아마도 우리는 우리 과거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린 작은 부분밖에 떠올리지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욕망하고 의지하고 행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원초적 영혼의 망곡 커브인데요. 영혼의 원초적 망곡을 포함한 과거 전체와 더불어서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저 무의식적인 영혼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욕망하고 의지하고 행위합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의지하고 행위하는 것을 현재라고 한다면 우리 현재는 영혼의 원초적 망곡이라고 하는 과거 전체와 더불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진화의 순간이라고 하면 진화의 순간은 과거 전체와 더불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과거 전체와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그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표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표상으로 된다는 것은 현재화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현재화 된다고 해도 전체가 그 추진력에 의해서 그리고 경향의 형태로 남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과거 전체는 그 추진력을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경향입니다. 경향. 그러니까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사물처럼 고정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 나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어. 이런 거 사물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특징적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거는 사물처럼 말할 수는 없고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경향이 있네. 이건 나의 과거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과거가 이와 같이 잔존한 거. 과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에 있어서 같은 상태를 두 번 지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반복 불가능해요. 과거에 나타난 것은 다시 그대로 반복 가능하다는 건 뭐죠? 아까 말로 하면 병렬이고 대치죠. 그죠? 병렬과 대치가 불가능해요. 과거에 나타난 것은 다시 나타나면 뭐가 되죠? 의미가 바뀌죠. 이해가 가시죠? 제가 수능을 두 번 보면 두 번째는 첫 번째 본 것을 반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의미가 바뀌어 있죠. 삼수를 하면 또 바뀌어 있죠. 누구처럼 구수를 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반복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본 거죠. 고집불통이란 뜻이죠. 구수를 했다는 건 고집불통이란 뜻이고, 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반복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거가 없는 것들은 무슨 말이죠? 반복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보면 고립된 물질이라고 할게요. 고립된 물질이라고 하면 고립된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반복이에요. 아시겠죠? 반복하는 것은 뭐가 없죠? 좀 전에 한 말로 하면 과거의 부재죠. 그죠? 반복만 되는 건 뭐만 있는 거죠? 현재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수만 한 그는 과거가 없는 것이에요. 현재만 있는 것이죠. 현재를 반복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집스럽게 보이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목표한 지점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계속 있습니다. 상황이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같은 것으로 남아있어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작용하는 대상은 자신의 역사의 새로운 순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걸 경험해도 바뀐 사람이에요. 똑같은 과거가 나를 좌우하니까. 옛날의 과거가. 우리의 인격은 매 순간 축적된 경험과 함께 형성되고 부단히 변화하고 인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한 상태는 표면적으로 자신과 동일해도 심층에서는 결코 반복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는 우리의 지속은 비가역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가역성. 비가역적이니까 바깥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속은 우리의 삶은 시간의 화살을 가져요. 화살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창조적 진화도 방향을 갖게 돼요. 이래서 우리는 지속의 한 조각도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뒤따라온 모든 기억을 지워야 돼요. 기억을 지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억의 지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현재만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역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지금 계속해서 지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죠. 그죠? 24쪽에서 규정을 한번 했었죠. 그죠? 지속은 과거가 미래를 잠식하는 것이라 했고, 두 번째 지금은 반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세 번째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측 불가능성. 이해 가시죠? 그죠? 나의 현 상태는 내 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나에게 작용한 것에 설명된 것인데, 그 상태를 아무리 분석해도 나는 거기서 다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초인적인 지성이 있다 해도 그것은 완전히 이 추상적인 요소들을 구체적인 유기화하는 단순하고 불가분적인 형태를 예측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측한다는 것은 과거 속에서 지각한 것을 미래 속에 투사한 것이에요. 예측의 본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지각을 미래 속으로 투사하다. 이게 예측인데 지금 제가 채팅창에 지각에다가 땡땡이라고 인용문을 써놨지만 지각한다는 것은 요소들로 분할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소들로 분할해가지고 미래를 투사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달의 위치를 알고 있죠. 달의 위치를 고립시켰어요. 전체 태양계와 은하계에서 완전히 고립시켜서 나와 달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럼 달의 15일 후를 내가 예측할 수 있죠. 보름달이 될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시 15일 후를 예측할 수 있죠. 이번에는 뭐죠? 반달이 될 거야. 이게 왜 예측이 되냐면 달을 고립시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 운동을 미래로 투사를 한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에는 뭐가 없죠? 15일 후라고 이야기했지만 뭐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거죠. 15일이라는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15일이라고 하는 가정만 한 거죠. 15일 후, 저는 심지어 만일 후도 달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죠. 만일 후. 만년 후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소들로 고립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만년 후에 달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속의 성격을 지금 우리가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로 쑥 넘어가서 세 번째 줄에 의식적 존재에게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은 성숙하는 것이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한히 창조한다. 아시겠죠? 자, 의식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의식은 결국 이게 뭐예요? 진화죠. 아시겠습니까? 무기체들 보겠습니다. 물질을 보겠습니다. 물질은 뭘까요? 물질적 대상은 아무렇게나 잡아보아도 지금 우리가 열거한 의식적 존재와 반대 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물질은. 본래 있던 그대로 남아있거나 외부의 힘의 영향으로 변하는데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변하고 본래 힘에 남아있는 관성의 법칙일 테고, 그 경우 우리는 이 변화를 그 자체로서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의 이동이라고 생각해요. 컵은 뭔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 변화는 이렇게 제가 이동을 시킬 때만 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질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물질은 뭐죠? 물질은 정리를 하자면 뭐죠? 물질은 채팅창에 다시 쓰면 물질은 지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르그son 그 반대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물질도 지속한다는 거.